퇴임 일성으로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이 퇴임 후에만 217개의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일에 한 번꼴로 자신의 근황을 SNS를 통해 알린 것인데요. 하지만 문재인은 딸 문다의 음주 사고 후 열흘간 SNS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에게 또 악재가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문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라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해당 제보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문다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된 후 문재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다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사고를 냈지요. 문재인은 퇴임 후에만 217개의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습니다. 약 4일에 한 번꼴로 자신의 근황을 SNS를 통해 알린 것인데요. 퇴임 일성으로 잊히고 싶다던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랬던 문재인이 문다의 음주운전 사고 후 열흘간 SNS에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얼마나 숟가락을 얹고 싶겠냐마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이상직 전 의원을 둘러싼 4가지 의혹 중 3가지는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거의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이 중 일부는 빼돌려 자신과 그 가족이 나눴었습니다. 이 의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사실로 굳어졌고요. 이상직은 또 항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망이 불투명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을 설립하면서 이스타항공 자금을 끌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자, 이들 2가지 의혹은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이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재판까지 이루어진 다른 사건과는 달리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의 전 사위와 관련된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일찍이 기소가 이뤄진 나머지 3건과는 다르게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 씨의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해까지도 수사 흐름이 비교적 더뎠다가 이창수 전 주지검장이 이 사건에 의혹을 보이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자,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주요 인사들이 줄소환됐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그리고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이 잇따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 임종석과 조국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고인 신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요. 이런 가운데 자, 이상직 혹은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을 문재인 정권이 편의를 봐주거나 비호했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온 것입니다. 문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라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해당 제보가 즉 구체적 증빙이 없다고 한 제보 자료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일까요? 자, 먼저 탈세 제보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 활용 자료는 탈세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요건이 되지 않는 활용 불가 자료와 제보의 구체성, 신빙성이 부족한 누적 관리 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2021년 4월 28일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 자료가 과세 활용 자료로 활용됐다며 2년 만인 2023년 5월 2일에서야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노조에 통지했습니다.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이스타항공 노조의 탈세 제보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비정기 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바뀐 2년 뒤에는 당시 노조의 탈세 제보가 구체적이고 증빙이 충분한 과세 활용 자료로 이용됐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 증빙이 없다고 한 제보 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월이 돼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혐의로 그해 4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2년 사이에 정권이 교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며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진상 파악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의 말처럼 탈세 제보를 2년간 뭉갰다는 것인데 문재인과 이상직의 특수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떠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참고로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탈세 제보 연평균 처리율은 74.2%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문재인 정권 당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그야말로 쏟아졌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이상직 의원은 편법 재산을 대물림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고 이스타항공에선 임금 250억 원이 체불돼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고 항상 을의 편이라던 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까지 감쌌습니다. 편법 증여, 그리고 임금체불, 차명주식 같은 문제가 하나라도 기업에서 나왔더라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민주당은 매일같이 그 기업을 비난하고 압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노총 출신 당 부대변인이 노조의 체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문재인과 이상직의 특수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과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의 특수관계에 주목하는 언론이 참 많았었는데요. 어떤 사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앞서 보도해드린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뭉갰다는 건도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